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받으면서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원톱 체제로 당을 이끌게 됐습니다. 마침 원내대표 취임 100일 앞둔 시기이기도 합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직접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예, 타이틀이 이제 아주 길게 되셨습니다. 당 대표 그냥 원내대표라고 한번 불러주십시오. 예. 취임 100일이시고 지금 일단은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기로 돼 있어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인데 수습 과정에서 뭘 가장 중요하게 챙기실 예정인가요? 우선 당내 내부 문제로 인해서 네.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던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위기일수록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지혜가 모인 것이 당원과 당규거든요. 그래서 당원과 당규에 맞춰서 이렇게 해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그런데 아직까지도 약간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는 것 같은 게 조경태 의원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지도부 총사퇴하고 비대위 조기 전대 체제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당내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해법에 대해서 의원들 각자의 그런 철학에 따라서 다른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전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의 그 직무대행 체제가 원내대표의 독단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초선그룹, 재선그룹, 또 삼선에서 중진그룹의 논의를 거쳐서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런 지도체제의 문제보다는 지금 당면한 위기인 경제와 민생 회복에 우리 당이 총력을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적으로 6개월이지만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예측하기 쉽지 않다. 이거는 이제 권성동 대표께서도 하신 말씀인데 예.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사실은 경찰 수사 결과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만약에 어떻게 나오면 또 어떻게 또 대응할지도. 윤리 그런 논의 과정에서도 여러 시나리오가 제시가 되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예단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과 윤석열 정부에 직면한 문제가 이 경제 민생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이런 당내 정치에 지나치게 몰입할 이유가 없다. 또 그때 가서 어떤 결정이 나든 간에 그때 가서 또 논의를 하면은 이번처럼 최고위원회나 의원총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면은 저는 그에 따른 해법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추가 징계를 논의하든지 아니면 안 된다면 그거는 하기엔 그 변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예. 당원 당규에 따라서 해결하면 될 문제지. 예. 미리 어떤 경우는 이렇게 갈 것이다. 저렇게 나오면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예단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저는 당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과정 전반의 과정에서 이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과정에 결국은 이제 윤심이 실린 것 아니겠느냐. 특히 그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대표께서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분석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정치 행위에 대한 해석은 각각 이게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해석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또 다른 불필요한 또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은 또 대통령과의 만남 여부, 비공개 회동 여부 및 또 회동에서의 대화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어느 기자한테도 지금 확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는 과거에도 헌법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각종 위기를 돌파해온 그런 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지도체제 문제는 이미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윤리 결정이 있는 그 당일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이렇게 직무대행 체제를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표를 한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상 윤심이 실렸다는 말씀 같기도 하고, 근데 당일 만찬에 이제 장제원 의원이
빠졌고 장제은 의원은 조기 전당대회 지지자처럼 비춰지고 있어요. 글쎄, 뭐, 저는 장제은 의원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고, 예. 아마 뭐, 그날도 지역에서 무슨, 피치 못할 일정이 있어서, 예. 불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 장제은 의원과의 관계, 특히 이제 민들레 모임, 있었고 민들레 모임 때 영원한 형, 이 권성동 형이다. 장제은 의원은 이번 뭐 정권에서는 절대 갈등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예. 뭐 관계 좋습니다. 예. 관계 좋으세요? 예. 근데 이제 언론에서 자꾸 결국은 당대표와 당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두 분이 언론에 예. 지나친 억측이고요. 그렇습니까? 장제은 의원가 저가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어떤 문제에 대한 해법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갖고 무슨 갈등이다, 뭐 분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지나친 정치적 해석하는 것이 전 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전반적인 과정을 제가 외부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 지금의 상황에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승자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권성동 대표고 6개월 이후에도 또 당대표에 도전하실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요? 그건 뭐 지금으로서는 원내대표 역할을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이기 때문에 예. 그 정도만 답하겠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와는 혹시 연락을 하셨었습니까? 이제 최근에? 아직은 못했습니다. 예. 그 광주 부동산에 오른 근황 뭐 SNS 통해서 알리고 그랬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해서는 뭐라고 충고를 해주고 싶으세요? 당 대표이시기 때문에 당헌 당규에 따라서 설립된 기구의 결정을 다른 당원보다 누구보다도 존중을 해야 된다,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야당 쪽에서는 특히 뭐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게 어떤 그 윤핵관들의 작품이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치적 배경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뭐 그분 전매 특허가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상대당의 그런 내분을 굉장히 즐기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던데, 예. 뭐 그런 갈라치기 명수의 말씀에 제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예. 원구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과방위가 이슈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글쎄, 뭐 저도 그런 것을 알고 있고요. 예. 뭐 과방위를 꼭 민주당이 차지해야 되겠다. 또 행안위도 원래 행안위는 원래 전통적으로 여당이 맡아왔거든요. 예. 그런데 뭐 행안위도 차지하고 과방위도 차지하겠다. 이렇게 민주당의 원내수석이 계속해서 고집을 피워서 더 이상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은 대신에 법사위와 운영위를 양보하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그 양보가 아니죠. 예. 법사위는 의장과 다른 당이 갖고 가는 건 당연한 거고 민주당이 이미 작년에 문서로서 합의문으로서 이미 국민의힘이 맡기로 이렇게 약속을 한 사안이고 운영위는 전통적으로 여당이 가졌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우리 운영이 민주당 갖고 가라. 무슨 우리가 꼭 운영이 고집하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도 충분히 했는데 자기들이 안 갖고 가겠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예. 민주당이 과방위에 집착하는 거는 방송 언론 자유 방송법 지배구조를 바꾸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국회 운영 개선을 위해서 노력도 안 했고요. 예. 법사위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다 활용을 했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야당일 때 방송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라고 여러 가지 안을 냈는데 집권하자마자 입 딱 다물고 그냥 그대로 현행 법대로 그대로 다 임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야당이 되자마자 또 지배구조 바꾸겠다고 저렇게 난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진정성이 없는 거죠. 자신들이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여당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해서 예? 민주당은 여당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해서 우리가 과방위를 맡아야 된다고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우리 여당이 어떻게 방송을 장악할 수 있겠어요. 장악할 방법이 없죠. 지금 우리 지금 인터뷰하는 KBS를 비롯해서 MBC 다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에 의해서 언론노조가 다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닙니까?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아이 참.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걸 장악을 합니까? 물론 사장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지만 사장이 임명했다고 해가지고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그 사장 말 듣겠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치적인 발언이어서 제가 그냥 넘어가긴 하지만 언론인 입장에서는 민주노총 산하의 조직원이 장악했다 이거는 아니 그건 사실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언론인의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굉장히 반하는 말씀이세요. 다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한꺼번에 이제 말씀을 해버리면 그러면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서 논쟁할 건 아니지만은 KBS하고 나하고 논쟁할 건 아니지만은 그렇죠. 예. 아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는 다 따로 있다는 거죠. 예. 그럼 MBC 같은 것도 보세요. 다 민주노총 소속 그런 사람들이 다 사장하고 지도부에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방송을 장악할 생각도 없고 장악할 능력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당이지만은 알겠습니다. 그건 민주당의 정치 공세고요.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할 때 자신들이 좌지우지했던 방송이 지금 야당이 되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니까 우리가 방송을 좌지우지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 국정 지지도 관련해서는 지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이 경제 위기가 우크라이나 그런 전쟁하고 고유가 고금리 등 대외적 요인이 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지난 정권에서 또 정말 어려운 경제 환경을 물려받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실력을 발휘해서 이걸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정권의 임무고 우리 당의 임무입니다. 하여튼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국내의 정책 수단 조합에 의해서 이런 경제 위기, 물가를 잡는 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솔직한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많은 우리 중산층이나 취약계층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금리 인상 이런 것도 불가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유류세를 인하하거나 납품 단가를 연동하거나 또 부동산 세제, 임대차 3법 개정 이런 등등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내적인 수단은 이런 물가 안정이라든가 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아주 굉장히 한계가 있고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것은 외생 변수인 세계 공급망이 좀 회복이 되고 유가가 안정이 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서 세계 곡물 시장도 좀 안정이 돼야 전 세계적으로 이게 해소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좀 시간이 짧네요.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